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보는 풍문으로 들어오시오. 오늘도 호기심 가득한 연예계 뒷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한 주도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네. 얼마 전에 방송인 강한나 씨가 일본의 한 방송에 출연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 발언을 한 그 강한나 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방송인입니다. 배우 아니에요. 방송인 강한나 씨고 한국에서 리포터 활동을 하다가 200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주로 활동을 해오셨다고 해요. 기상캐스터부터 여러 가지 리포터 활동을 해왔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 문제가 된 발언들이요. 일본 방송이잖아요. 일본인들이 했어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건데 그거를 우리 같은 한국인이 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받는 그런 충격은 더 컸었고요. 아무래도 얘기 자체가 굉장히 과장이 좀 많이 섞인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연예인들은 100명 중에 99명이 성형수술을 한다. 그리고 한국 연예인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 있다. 그래서 내가 쳐다보면 그 친구들이 좀 쑥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한국에서 걸그룹을 결성을 할 때는 꼭 성형하지 않은 멤버를 포함시키는데 이 멤버가 또 인기가 좋다라고 좀 과장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너무 오바스럽지 않나요?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그 이제 제가 일본 방송을 꽤 오래 봤습니다. 이제 일본 그 코미디 때문에 봤는데 이 우익 일본 방송 있잖아요. 네. 이 대부분 이런 식의 방송이 많아요. 대부분 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비하하는 내용들이 많고. 진짜로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한국인 일반인 출연시켜서 한국을 약간 좀 비하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우익 방송 자체가 약간 그런 방송들이 많아서 저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일본의 그 예능하는 분을 제가 좀 알아서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일본은 대부분 예능이 대본 위주로 정확히 가요. 애드립이 거의 없어요. 이게 과연 대본에 나온 건지 애드립인지 이걸 좀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자기 생각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본 플레이를 다 한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본이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럼 본인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거기 앉아있는 그 강한나 씨는요. 일본이 볼 때는요. 그냥 연예인이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정상회담에서 장위원이 나와서 중국 얘기를 하면은 우린 중국을 모르니까 그렇구나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송을 본 일본인들은요. 한국에 잘 대해서 잘 모르면은 정말로 100명 중에 99명이 했구나라고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경솔했던 발언이죠. 강한나 씨가 또 오히려 BTS는 대단하다고 또 칭찬을 합니다. 약간 좀 이상해요. 아니 이분이. 근데 저는 되게 기분 나빴던 게 자신은 성형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걸 왜 거기다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99명이니까 자기가 한 명이라는 얘기죠. 저는 99명에 들어가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봤을 사실 저는 강한나 씨라는 존재를 이번에 발언을 통해서 알았어요. 사실 저도. 오히려 이분은 사실 한국을 대표하는 뭐 연예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연예인이고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너무 과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럴 때는 그냥 그러니까요. 관심을 사실 두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궁금한 게 100명 중에 99명이면 다 한다는 소리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떤 뭐 이게 질문에 답변을 한 건지 아니면 거의 뭐 신문을 당한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에 해명을 하셨나요?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전혀 뭐, 없었죠. 네. 뭐 자신의 SNS 비공개로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파급이 이렇게 될지는 몰랐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어서 그 연기자 강한나 씨가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뭐 동명이인의 다른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슬래피 씨처럼 배우 강한나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타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배우 강한나가 아니라 리포터로 활동하는 일본에서 활동하는 강한나 씨다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 배우 강한나 씨의 SNS에는 많은 사람들이 또 와서 오해해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 알았다라고 하는 뭐 정정의 댓글까지 달렸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강한나 씨뿐 아니라 가수 쿨의 멤버였던 김성수 씨도 얼마 전에 비슷한 해프닝을 좀 겪기도 하셨었어요. 네. 자, 검색어 1위에 올랐었죠.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에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죠. 네. 20살 아까운 나이의 청년이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취업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타까운
그 청년의 죽음이어서 아직까지도 애통한 마음이 드는데요. 얼마 후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 씨의 신원과 얼굴이 공개되면서 김성수라는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었죠.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일단 본인이랑 이름이 똑같은데 왜 연예인들이 갑자기 놀라는 경우 있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갑자기 내 이름이 왜 떠? 이럴 때. 그래서 아무래도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보고 나서.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자신의 이름을 보고 이제 그 화면을 캡처해서 SNS에 글과 함께 올리는데요. 이 동명이인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좀 고충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 홍보하는 글을 남겨서 네티즌들에게는 좀 신중하지 못한 태도다. 피해자들이 피해자 가족들이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프겠냐라면서 그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이 많았어요. 자, PC방 살인 사건 자체가 굉장히 민감하고 국민적인 분노를 사는 사회적 이슈다 보니까 좀 이런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연예인들은 검색어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면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네, 내가 맞아요. 무슨 일을 저지른 거지? 그럴 수밖에 없는데 동명이인이다 보니까 생긴 해프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명이인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싱어송라이터로 유명한 어반 자카파 네. 조연아 씨. 네. 이름 딱 좀 느낌이 오실 네. 텐데 그분 고충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어반자카파 이제 조연아 씨가 이제 그 땅콩회항 그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름 불리는 게 한동안 너무 싫었다라고 할 정도로 고백을 했는데 특히 이제 병원에 가면은 조연아 씨 들어오세요 하면 그게 너무 싫었다고 해요. 심지어는 다치다 보니까. 심지어는 전광판에 자기 이름 뜨는 것마저 너무 싫었다고요. 그래서 한동안 병원을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힘들었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연아 씨가 땅콩도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아몬드로 먹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뭐 갑질 논란이었는데 또 그게 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슈가 어느 정도 됐었고 그래서 아마 그때 뭐 그 성함이 뭐 불렸다고 한다면은 저도 아마 누구지 이렇게 아마 쳐다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연아 씨가 하필 땅콩을 좋아한다고 해요. 아몬드가 아니라. 땅콩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K항공을 그 해당 항공을 탄 적이 있었는데 차마 땅콩을 달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또 K항공 승무원이 뭐 실수로 조연아 씨에게 와인을 쏟은 적이 있는데 와인을 쏟은 후에 미안하니까 죄송하니까 정말 초콜릿 한 봉지를 갑자기 막 갖다 주고 와인 한 병도 다시 갖다 주고 그러면서 엄청 사과를 했나 봐요. 그때 조연아 씨가 느끼기를 내 이름을 알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하긴 이 정도 서비스는 다른 그렇죠. 분이라도 사실 네. 해주죠. 네. 조연아 씨는 비행기만 타면 대접받는군요. 야 우리 비행기 확실히 조연아 그- 씨 탔대. 예. 땅콩에 컴플렉스가 있었네요. 예. 있었어요. 몸에 좀 브라질 너트를 드시지. 예. 배우 공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예명 탄생의 비화는 개그맨 김영철, 이름 덕분에 고급 주택 받은 사연은 국민 배우 하정우, 탑스타 된 비결은 주워 쓴 이름 때문이다. 이름과 전성이 맞은 배우 장신영, 그녀의 이름을 지어준 스타는 누구? 청순 여신 손예진, 본명 밝혀진 이유는 시상식 때문. 풍문으로 들어쇼 지금 시작합니다. 본명보다 더 잘 어울리는 예명 덕분에 이렇게 많이 성공한 스타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누구시죠?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손예진 씨. 손예진 씨 본명 아니구나. 우리 그게 언니요? 본명이 아니었어요. 네. 네, 얼마 전에 그 2018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손예진 씨가 상을 받았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 이때 본명으로 상을 받았어요. 손언진 씨로요. 손언진이요. 원진. 네. 얹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손언진. 손예진 씨의 본명이 손언진이구나라고서는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저 이름은 이제 배우 하려고 했을 때 이제 지금의 소속사 대표님을 만났을 때 대표님이 뭔가 이게 이름이 안 붙다. 좀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이런 이름인데 이름을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바꾼 이름이 손예진이에요. 그 이름을 지금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손언진 씨였구나. 근데 손언진이 약간 의미가 이렇게 숟가락 그냥 손을 얹었다. 얹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바꿨나 그러니까 봐요. 본인도
네. 이 본명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손언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본인도 당황하는 네. 그 모습이 나왔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서 더 예뻐 보이기도 했고 네. 보신 것처럼 손예진 씨는 데뷔 이후에 본명으로 상을 받은 게 처음이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초심을 잃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앞으로 좋은 연기를 하겠다라고 역시 프로다운 수상 소감으로 또 화제가 됐습니다. 묘성 기자님은 본명이세요? 네, 본명이고요. 묘할 묘자에 살필 성자예요. 묘하게 자 살펴. 들어가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정말 기자. 기자예요. 오, 너무 좋은데? 직역하면 묘하게 살펴라는데 좀 의역을 하면 뭐든 뭐 자세하게 보아라 뭐 이런 거. 이야, 직업에 딱 맞으시네. 탐정 아닌가? 탐정? 묘하네. 사실 그 손예진 씨 본명이 손언진이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저도 좀 들어봤는데 손예진 씨 이미지하고 그 예명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오히려 본명 듣고도 본명이 그냥 툭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예진이 더 어울려요. 네. 어울리기는. 뜻하지 않게 시상식에서 본명이 공개된 손예진 씨와는 달리 네. 연기자 공유 씨는 시상식에서 본인이 당당하게 본명을 공개해서 화제가 되기도 하셨잖아요. 역시 우리 공유 씨. 우리 공유 씨? 우리 공유? 네. 우리 공유 씨.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 우리라는 말을 조심해서 쓰세요. 이분이. 왜요? 아이, 그분이 보면. 아이, 그러니까. 그래도 조심해라. 보고 있다. 네. 저도 공유하고 싶네요. 아,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못 봤는데 그렇게 멋있었어요. 공유 씨가. 공유라는 이름이 참 멋있지만 본명도 멋있었나 보죠? 네. 이게 본명이 뭐였어요? 본명이 공지철인데요. 지철. 네, 이 이름이 화제가 된 시상식이 있어요. 바로 2017년 백상예술대상입니다. 이때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공유 씨가 안녕하세요. 저는 공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공지철이란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괜히 본명이 좀 말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수상 소감을 시작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공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군 제대 후에 김종국 찾기라는 이제 영화를 선을 보였는데 그때 인터뷰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군에서는 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적이 전혀 없다. 그냥 한 남자로서 공지철로서 그리고 배우가 아닌 다른 어린 친구들과 뒤섞여서 한 인간으로 휴식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에 대한 애착을 많이 드러냈었어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자기의 본명을 이렇게 얘기하고 다닐 정도면 굉장히 좋아한다는 얘기인데 어째서 예명을 사용하는 거죠? 예명의 의미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일단 평소에 이렇게 공유 씨 모습 보면 굉장히 다정다감하고 젠틀하고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공유하다, 공유하는 삶, 뭐 이거를 뜻으로 해서 공유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부모님의 성이 또 딱 맞아 떨어진대요. 아버지의 성이 공이고요. 예. 어머니의 성이 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유. 부모님도 좋아할 예명이 아닌가 싶어요. 양쪽. 네. 그럼 나는 우리 아버지는 박씨, 어머니는 지씨서니까 박지. 괜찮다. 웃음이 나네요. 삶이 왔다 갔다 하겠는데. 박지야. 박씨는 조금 들었죠. 예. 어머니 성이 뭐예요? 삶이었다. 박윤. 괜찮아. 윤박. 박윤. 윤박은 연예인도 윤박. 있잖아요. 윤박. 윤박. 나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성을 가지고 이름을 좋은 것 만드는 거. 예. 저 이제 학교에 선배분들 중에 네. 이제 좀 유명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학교에. 네. 근데 한번 수업을 듣는데 1학년이었어요. 이제 출석을 부르는데 교수님께서 김태평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 세다. 저희가 웃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교신 거예요. 맞아. 그래서 우리 학교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학교 열심히 다녔죠. 네. 네. 김태평 이름 정말 뭔가 되게 커 보이고 태평성대 그러잖아요. 예. 이제 현빈 선배님이 나오시면 태평이 오빠라고 우리 더 학교 친해 선배님 보이지, 뭔가. 약간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진짜 군대 입대했을 때 예. 개그맨이 온다. 우리 부대에 이렇게 소문 났었대요. 김성원이니까. 있잖아요. 김성원 그 영어 잘하는. 실제로 진짜 개그맨이 오는 줄 알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슬리피가 오니까 어땠어요? 사람들 반응이? 래퍼였구나 하면서 더 좋아해줬어요. 그때 인지도가 많지 않았는데도.
팩트. 그러니까 일단 뭐 손예진 씨나 공유 씨처럼 예명이지만 전혀 예명 같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 조진웅 씨래요. 예. 네. 조진웅 씨. 보통 네. 예명이라고 하면 뭔가 자기적인 느낌이 들고 이 사람 이름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하는데 조진웅 씨는요 딱 봐도 그냥 조진웅 너무 자기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귀엽기도 하고 뭐 약간 좀 통통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같은 느낌. 예전에 웅이 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지금은 조금 많이 샤프해지고 슬림해지기도 했는데요. 사실 데뷔 초에는 조진웅 씨가 정말 이렇게 거구로 나왔었어요. 근데 아 조진웅 너무 어울려요. 이름이 어울려요. 사실은 그 생각 전혀 못했었는데요. 정말 찰떡궁합 같은 이름이죠. 근데 원래 본명은요. 본명은? 조원준이에요. 아, 조원준, 김원준이 있어서 네, 네, 바꿨나?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저 되게 말라 보이네요, 이름이. 아니에요. 원준 말라 보여. 네. 그렇지 않아요? 잘생겨 보이죠. 뭐 김원준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예. 원래 이제 조진웅 씨 이름은 사실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쓴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버지 이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름을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또 이름 자체가 좀 한자로 풀이하자면 우레진의 수컷웅인데 뭔가 강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화와 좀 어울린다 해서 아버지 이름을 썼다고 합니다. 예. 아니 그래도 아무리 어릴 적부터 좋아했다고 아버지 이름은 사실은 어른 이름이잖아요. 그거를 야 내가 이걸 쓰겠다는 생각이 매니저가 네. 조진웅 씨보다 형인 매니저가 조진웅 씨 집에 가서 진웅아 밥 먹었냐? 그러면 아버지가 이런 자식이 먹었어만은 막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친구들이 진웅아 불러도 아버지 이름이니까 처음에는 약간 여보세요, 부담감- 진웅이 바꿔주세요. 내가 진웅인데요. 날쌔 누군가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선택인데 이렇게 선택을 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을까 네, 싶은데요. 의미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조진웅 씨가 원래 연극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2004년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통해서 본격적인 데뷔를 하게 되는데 그때 진짜 연기자로 뛰어들면서 각오가 제대로 된 연기를 하자라는 각오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그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름이 뭘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이름을 빌렸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나의 어떤 각오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 난 정말 장난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을 바로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불리울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겠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게 의미가 깊은 거죠. 근데 보통 부자 사이가 되게 서먹하기가 마련인데 이렇게 이름까지 쓸 정도면은 엄청 친한 어떤 돈독한 사이였나 봐요. 네, 제가 듣기로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부자지간이라고 들었고요. 그 조진웅 씨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사실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취미가 영화 보기였던 거예요. 네. 같이 봤구나. 예. 특히 대부나 또 이런 웨스턴 무비를 좋아해서 고전 영화들을 많이 섭렵을 한 거죠. 본인이 연기자를 선택을 하는데 이런 아버지의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버지의 이름을 앞세워서 연기를 시작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처음 부탁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진짜 가져가다 이제 이름까지 가져가다. 그럴 수 있지.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지. 느낌이 오네요. 조진웅 씨가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이후에 바로 다음에 한 작품이 우리 형인데 이 영화를 본 후에 아버지께서 한 이야기가 이름의 기가 너무 세서 혹시 네가 좀 그 기에 눌릴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혹시나 아들이 자신의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해서 아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루지 못할까 봐 부모로서 하는 어떠한 걱정, 애정이 담겨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진웅 씨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딱 명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광대고 굿쟁인데 나보다 기센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안심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조진웅 씨랑 인터뷰했을 때 이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 이름을 쓰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일단 사건 사고로 기사가 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이 네. 거기에 오르는 게 자신은 정말 막아야 될 아들로서 자식으로서. 오히려 이제 뭐 이름이 너무 이제 유명해지니까 아버지가 요즘에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로열티를 좀 내놔라. 뭐 달라.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진짜로. 예. 그럼요. 뭐 아버지 담임 뭐 조진웅 씨라고요? 영화배우 조진웅이 이름 똑같네요 하니까 약간 힘들잖아요. 그렇죠. 로열티 달라. 뭐. 대답해줘야 되니까. 예. 그럼 받으셔야 되겠네. 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예. 이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뭐 아버지나 위더른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짓질 않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고려 시대부터 그랬거든요. 이제 조선 시대 오면서 이게 아주 이제 정형화됐죠. 절대 그러면 안 되는 어떤 법도처럼 된 건데 그래서 이거 이름이 따로 있어요. 피휘라고 해요. 피휘. 휘가 뭐냐면은 우리가 뭐 자나 호 이런 것도 이름이잖아요. 근데 본명을 휘라 그래요. 근데 이 휘자도 피할 휘자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피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피할 피에 피할 휘니까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그 이름을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많이 알려진 사실은 이제 왕의 이름 있잖아요. 네. 왕의 이름을 써버리면은 그건 엄청난 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조선 시대 임금들의 이름이 계속 외자예요. 외자. 그래서 이제 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이도. 그리고 뭐 우리 드라마도 제작이 됐는데 정조대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 뭐 이렇게 외자면은 거기서 또 제외될 수 있고 심지어 아예 왕의 이름을 새로운 한자를 만들기도 하고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어떤 우리나라 문화를 생각했을 때 아버님의 이름을 쓴다 이거는 조진웅 씨도 엄청난 각오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의 반응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아들이 아버지 이름을 쓰면 촌수가 또 뒤죽박죽 되고 그렇죠. 이제 어머니가 조진웅 씨한테 진웅아 진웅이 이 자식. 이놈의 하는 건 안 하고 막 남편분이. 관련 그렇죠. 에피소드를 조진웅 씨가 얼마 전 방송에 나와서 또 직접 이야기하기도 네. 했는데요. 영화 우리 형을 찍고 있을 때 찍고 난 다음에 개봉할 때 이야기인데 그때 조진웅 씨의 친할머니께서 손자가 나온 또 영화니까 직접 보러 극장에 가셨대요. 갔는데 가서 이제 영화 관계자들 쪽으로 가서 제가 원준이 할머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원빈 할머니로 잘못 알았고 또 왜냐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원빈 씨였거든요. 그런 게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모두가 원빈 할머니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할머니께서 잘 보시고 너 덕분에 좋은 자리에서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데 조원준이라는 이름이 없더라라고 물어보니까 조진웅 씨가 저 지금 조진웅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노발대발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왜 아버지 이름을 쓰느냐.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마음에 들어 하시겠죠? 그때는 아주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조금 화가 나실 법도 한 게 조진웅으로 활동하는 걸 아셨다고 하더라도요. 조진웅은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가서 나 조진웅 할머니입니다. 그러면 증거 얼마나 되잖아요. 그렇죠. 예. 헷갈리죠. 저 예전에 그 영화 시사를 갔다가 이제 뒤풀이 장소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가수분이 한 분 있었는데 이제 술 취하신 분이 야 노래 좀 한번 해봐. 너 노래 좀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딱 조진웅 씨가 그건 예의가 아니야. 하지 말라고. 내가 부를게. 하면서 나가서 이야.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조진웅 씨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미담입니다. 진짜 이건 미담이다. 이건 아니 진짜 근데 미담이에요. 진짜로 그런 멋있다. 와중에 조진웅 씨가 본인이 진짜 노래를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닌가. 자기가 오늘 가수가 많이 많이 나오네요. 준비하고 그 있었는데 가수보다 본인이 더 주목받고 싶은 마음에 홍석천 씨. 우리 진웅 씨 하나 더 꽂자면은 유서영 씨가 계속 본인을 지켜보고 있는 걸 알지 않으셨습니까? 그맨 구석에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게 저 미담 좀 합시다. 나머지는 다 지인이었지만 모르는 죄송해요. 여자가 교훈도 생기네요. 사고를 좀 많이 치시는 연예인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개명을 하셔서 맞아요. 새로운 인생을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쓰는 스타가 있는 반면에 주인 없는 이름을 주워서 써서 대박난 스타가 있다고요. 사실 예명이 정말 정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래퍼 때도 그랬지만 뭐 크루명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이제 예명을 정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워서 쓸 거면 아니 얼마나 이렇게 쉽게 누구길래 대체
네, 궁금해요. 네, 주워서 대박난 네, 스타. 그 주인공은 네. 대한민국의 이제 명품 배우 그리고 국민 배우로 거듭나고 있는 배우 하정우 씨입니다. 하정우란 이름이? 예, 하정우라는 이름은 박수홍 씨가 아시는 것처럼 정말 주원 예명으로 대박이 난 스타인데요. 이제 하정우 씨는 애초부터 아버지의 성과 이 관련된 거를 쓰지 않기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예명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 예명이 필요한데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는데 때마침 회사에 안 쓰던 예명이 고이 모아놓은 예명이 있던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하정우였던 거죠. 근데 저는요, 이게 하정우라는 이름이 좋기도 하지만 하정우 씨가 그동안에 그 해왔던 그 연기들이 있잖아요. 활동이 있잖아요. 충분히 본인 스스로도 잘 이 이름을 빛나게 한 행동을 했어요. 네. 그래도 하정우란 이름이 그 인물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긴 해요. 그리고 이 김영건 선생님의 아들이면 본명이 김 네. 뭐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김성훈. 김성훈. 안 되겠네요. 되겠네요. 그 장혁 씨도 네. 그 최장혁 이사가 자기 이름으로 쓰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요? 맞아. 그 회사예요. 그 예. 회사에. 그 김현중이라는 이름이 이제 김우빈 씨의 본명인데 아이돌 가수가 있으니까 바꾸자 이랬어요. 김우빈. 이름을 진짜 잘 이름 잘 지으시네. 예. 아니 이제 하정우 씨도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저희 동기 중에 이제 동명이 있어. 김성훈이라는 동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했을 당시 그 하정우 씨 동기분들이 이제 더 많이 챙겨주셨죠. 동명이인이라서 네가 김성훈이야? 이러면서 이제 과대 너가 과대 해라. 왜냐면 하정우 씨도 과대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하정우 씨 길을 그대로 밟겠다고 그 친구가 과대도 하고 뭐 다 이렇게 아우렀죠. 저희 동기들을.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는 말이 좀 맞는 것 있어요. 같아요. 그게 있어요. 김성훈이라는 이름도 좋은데 이 예명을 하정우로 쓰니까 성까지 다 바꾸니까 김영건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서운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이름을 좀 바뀐 계기가 바로 하정우 씨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그 예명으로 이제 할 때 중국 느낌이 나는 금성무 있었잖아요. 금성훈이라는 이름이 후보에 있었고 약간 좀 강한 느낌 정태성이라는 이름이 후보에 있었는데 이제 그 아버지 이제 김용건 씨가 야 하정우 이름 어떠냐? 하정우 이름 부르기 좋다. 이미지 너랑 어울린다라고 해서 추천을 해줬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예. 추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지금 하정우란 이름 주워서 쓴 거면은 버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귀한 이름을 버렸으면 버린 분은 궁금하다. 진짜 막 우주 대스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무실에서 하정우하고 뭐 중에 너 고를래 그런 사람 있었어요? 하정우라는 이름을 원래 쓰려고 했었던 배우는 하정우라는 이름을 원래 쓰려고 했었던 배우는 다름 아닌 배우 김성수 씨입니다. 오늘 김성수 씨 많이 나오네요. 예. 김성수 씨가 그래도 드라마로 꾸준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쿨 김성수 씨가 너무너무 잘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예명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가 염정아 씨예요. 근데 염정아 씨가 본인이 자기가 집에서 불리던 이름이 정우라고 이름이 너무 좋으니 너 써라라고 추천을 해준 거죠. 김정우? 이게 약간 좀 약하네 싶어서 장명소 가서 하라는 성을 받아서 하정우로 만들어놨는데 본인은 정작 쓰진 않았고 이거를 하정우 씨가 쓰게 된 거예요. 김성수 씨가 하정우를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죠. 장명소에서 하를 받아온 거죠. 하를 받아와서. 네네. 근데 예. 김성수 씨한테도 그 이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왜 김성수 씨는 하정우가 아닌 자기 이름을 쓴 거죠? 그것도 또 사연이 있더라고요. 원래 하정우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딱 들고 감독님한테 갔더니 감독이 하는 말이 야 무슨 90년대 에로 배우 이름을 갖고 왔어? 하면서 그냥 크레딧에 김성수 이름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작품, 그러니까 전에 활동했던 걸 보면 그 아이들이 보는 벡터맨, 지구용사 벡터맨을 99년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텀이 또 있잖아요. 그 기간에 정말 연기자로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로도 이름이 큰 부분을 차지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하정우 씨도 그렇고 김성수 씨도 그렇고 다 잘된 배우들이니까 두 분 다 지금은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감독님 말씀이 재밌는 게 그 90년대
무슨 에로 배우 같이 생긴 얼굴 이름이냐? 약간 90년대 에로 배우 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긴 얼굴이지만 끈적함이 있어. 끈적함이 있죠. 그리고 약간 남성다움이 있지만 맞아요. 섹시. 또 약간 섹시한 맛이 있으니까. 제가 아마 담백하게 이름을 해야 그 얼굴하고 매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전 들어요. 맞아요. 김성수 씨는 김성수라는 이름이 딱 어울리는 딱 것 어울려요. 같아요. 네. 어울려요. 하정우 씨 이름에 도움을 주신 또 김용건 씨, 염정아 씨, 김성수 씨 정말 많은 이름 협찬. 예. 네, 이름 협찬을 해주셨는데 예.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길을 더 받아서 더 스타가 되신 거 아닌가 싶은데 하정우 씨는 본인의 예명뿐 아니라 다른 배우의 예명에도 큰 영향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 하정우 씨가 그 별명 잘 짓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 네. 김태리 씨, 테리야끼. 김양기 씨, 김냄새 뭐 이렇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뭐 누구의 이름을 지어준 건가요? 엄밀히 말해서 직접 지어준 건 아니고요. 네. 길을 알려줬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뭐였냐면은 하정우 씨가 도움을 준 그 배우의 이름은 일단 본명은 이승환입니다. 이승환? 너무 유명한 이름이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이승환은 그 개그맨 이승환 씨도 있지만은 너무 대단한 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건 예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 회사가 특히 매니저 이름을 예명으로 쓰면 잘 된다라는 속설이 있었어요. 그 장혁 씨의 예가 대표적인데 네, 그래서 자신의 매니저의 이름을 그 배우의 이름으로 쓰기로 합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 하면은 서강준입니다. 서강준 씨가 이승환이에요? 네네. 안 돼요. 본명이어야 돼요. 왜요? 왜? 서강준은 서강준이어야만 돼요. 그 이름하고 거기에 다른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진짜 서강준 씨는 매니저라는 거죠? 그 매니저분도 근데 꽤 준수해요. 그쵸 아시잖아요. 네. 성도요? 성도? 네, 이름 서강준. 저는 전화번호에 서강준을 치면 그 매니저의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어요. 진짜요? 신기하다. 근데 아무리 그 이름의 기운이 좋아도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예, 일단 그 당시에 이름을 지었을 때는 서강준 씨 신인이잖아요. 회사에서 이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손을 달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이름이 사실 서강준이라는 이름을 시작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안 골라질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사내 공모를 한대요. 현금을 딱 걸고 굉장히 큰 돈을 딱 걸고 이게 딱 이 귀에 탁 붙거나 이게 채택이 되면 이 돈을 주겠다라고 상금을 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찾아지는 게 이름이라고 해요. 뭐 이 정도 사연이면은 뭐 하정우 씨가 서강준 씨 이름에 약간 지분이 있다. 있죠. 거마비는 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찰떡같이 어울리는 예명이지만 당시에 서강준 씨는 그 서강준이라는 이름을 받아들고 이게 나랑 잘 어울리는 이름이 맞나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거울을 딱 봤는데 내 얼굴에 서강준이라는 이름이 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하기로 했다라고 정해졌는데 사실 그 얼굴에 뭐 어떤 이름을 갖다 놓는다고 해도 뭐 다 어울리겠죠. 서강준 씨 이름이 홍석천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홍석천도 어울리는데? 어울리는데요? 이름 좋은 이름입니다. 반대로. 뭔가 강한 이름이다. 붙여보니까. 반대로 홍석천 씨한테 서강준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서강준. 지금 상상했더니 강준이 형이 강준아. 야, 강준이 형님. 다르다. 준이랑 안 어울려요. 강자는 어울리는데 그럼 천이랑 어울려요? 천은 어울리네. 강천이? 야, 이 이름을 짓는 비화가 재밌네요. 그러니까 서강준 씨는 매니저의 본명을 쓰신 거예요. 야, 그것도 한 회사에 있는 매니저 서강준 씨 이름을 잃은 거죠. 힘들죠. 왜냐하면 한 회사의 배우 서강준, 매니저 서강준. 일단 우편물부터 혼선이 일기 시작합니다. 이거 섞여 오니까 복잡하고 또 중요한 거는 직원들이 가는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배우 서강준 씨가 밥을 먹고 가면은 매니저 서강준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먹지도 않는데 이거 왜 돼 있냐고. 굉장히 이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성수 씨가 장명소를 안 갔으면 서강준 씨도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야, 그렇게 이어가. 와, 굉장히 남이었가네. 몇 단계를 남들은 갔네요. 생각 안 하는 공부했습니다. 공부했어. 어세마다 너무 미분하려고 너무 그러는 거예요. 응용 문제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닌가요? 제 답이 맞나요?
아니요. 아니 틀렸어요. 네. 아니 하정 왜 틀렸는지 논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맞았어요. 그럼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복잡하게. 자, 하정우 씨나 서강준 씨도 예명이긴 하지만 알고 보면 이름을 새로 지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저 여담이지만 저 네. 고등학생일 때 친구가 점을 보러 가겠대요. 네. 그냥 따라갔어요. 네. 따라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너 결혼을 2번 하겠다. 그때 너 가마가 두 개구나.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주워 담고 왔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맞아가니까 저 그래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예. 남이 나를 평생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른들이 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장명서 가서 돈 주고 짓고 막 점집 가고 그랬던 거예요. 예.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풍문 퀴즈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퀴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예.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있나요, 제가 상품? 그 스타의 옛날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이분이 예명과 이미지가 너무 잘 어울려요. 자, 한번 맞춰보시죠. 사진 보시죠, 한번. 자, 이분. 누구요? 누구시죠? 약간 그 뭐야? 얼굴이 약간 승리 느낌도 나요. 잔나비. 레원, 김래원. 레원 나오고요. 아니야. 자, 아니야. 뒤에 봐봐. 되게 나이 있는 사람이야. 예, 저 굉장히 과거입니다. 정답. 예. 마동석. 마동석 제 친구입니다. 진짜? 정답이었습니다. 아주 간에 마동석. 예. 말도 안 돼. 저분이 마동석이라고요? 예, 약간 저 얼굴 닮았다. 승리. 있다. 눈매가 약간 김상준 씨 눈좀 닮았어요, 그죠? 사실 예. 김래원 완전 다른 얼굴인데? 근육은 나는 여전하시- 성룡 닮은 줄 알았어. 나도 저게 성룡 생각하고. 닮았어요. 나 주진모, 성룡, 아, 김래원 주진모도 있다. 이야. 예. 와, 신기하다. 마동석 씨. 야. 전혀 다른 느낌이죠? 예. 그죠?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 너무 턱이 이렇게 날렵하시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저게 바로 예.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이에요. 대박.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고2 때부터 이 장근육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죠? 원래 본명이 마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본명은요. 네. 아주 순둥순둥합니다. 네. 이동석이에요. 이동석. 이동석. 성 하나만 딱 바뀌었는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져요. 동명인의 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동석이라는 이름도 괜찮은데. 네, 멋진데. 연예 활동하면서 마동석이라는 예명을 쓴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별명입니다. 몸을 봐도 아시겠지만은 좀 굉장한 개구쟁이였고 주먹 좀 쓰셨던 거죠, 그때도. 그래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 악마동석에서 악을 빼고 마동석이 된 건데 막상 이제 방송 활동 연예인으로 데뷔를 했는데 이동석은 뭔가 좀 순둥순둥하고 이미지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떠올린 게 이 마동석이었는데 정말 지금 보면은 마동석이란 이름하고 저 이미지하고 너무 찰떡같이 닮지 않아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외모와 예명이 정말 잘 어울리시고 제가 또 얼마 전에 영화를 보고 왔거든요. 마동석 씨 나오는. 근데 정말 영화에서도 그냥 방패인 줄 알았어요. 누가 덤비면 팡 막으면 다 날아가더라고요. 외모와 예명이 참 잘 어울리시는 분인 것 같은데 별명은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마동석 씨를 약간 자주 접하는 사람이라면 이 이름이 정말 다 어울려요. 마동석의 이름과 이쁜이를 합쳐서 마쁜이, 마동석과 러블리를 섞어서 마블리라고 불리잖아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마동석과 귀요미를 더해서 마요미. 마요미도 이게 귀엽다. 사실 예. 처음에 예. 마동석 씨를 이렇게 우리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마동석 씨의 작품을 보면서 약간 귀여운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별명도 붙여졌고 그리고 저희도 가끔 기사 쓸 때요. 마블리, 마동석 이렇게 쓰기도 해요. 예전에 그 에띠띠 그 화장품 에띠띠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네. 화장품 광고 모델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또 TV에서 화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의외로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별명이 마블린지 알겠고 잘 어울리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 예. 반창고라고 있는데 거기 네. 고수 씨랑 네. 같이 출연하는데 네. 그게 소방대원 얘기거든요. 네, 네. 병아리를 싣고 가던 트럭이 쓰러져가지고서 병아리를 이렇게 맞아요. 그런 점이 몰아야 있었어. 되는 장면인데 정말로 마동석 씨가 자기가 자칫 잘못해서 얘를 다치게 할까봐 엄청 무서우셨대요. 이게 뭔가 성만 바꿨을 뿐인데 이미지가 확 달라진 마동석 씨를 보니까
이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소요. 그래서 제가 성을 바꾼 것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한씨로 하고 싶다. 왜? 왜냐하면 여자 연예인들 보면 한씨가 진짜 예쁜 사람들이 많아요. 한가인, 한예슬, 한지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은 한씨로 해달라고 한소영. 했는데 그거는 듣지도 않으시고 유소영으로 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지금 제 이름 만족합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내려고요. 또 오늘 왜 이렇게 퀴즈가 난무해요? 상품이 오늘 지금? 없으면 안 맞출 거야. 지금 이렇게 성 하나 딱 바꿨는데 엄청나게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케이스에 어떤 스타 한 명이 있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바로 저 한자예요. 한자를 뭐야? 못 샀나? 전. 저 아, 저 전이에요? 예. 전 씨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 있지 않습니까? 전현무 정답. 제일가 아니었구나. 저 누굽니까? 예. 다들 이제 예측 많이 하셨을 텐데 전지현 씨. 아 전지현 씨. 예. 전지현 씨는 왜 하필 많고 많은 성씨 중에 원래 왕지현 씨잖아요. 왜 전 씨를 선택하신 건가요? 내 마음을 뺏어봐라는 작품에서 연기 데뷔를 할 때 당시 오종록 PD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드라마 오종록 PD가 PD. 있어요. 그분이 딱 보고 나서 왕지연이 아무래도 연예인으로 쓰기에는 조금은 덜 대중적인 것 같으니 바꿔보자라고 했는데 이 왕 위에다가 이 삿갓을 딱 씌워놓으니까 전이 되잖아요. 그럼 전지현으로 해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삿갓이 아니에요. 왕관을 씌워준 것 같아요. 어머.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전지현 씨가 정말 여배우로서는 대한민국 탑 중에 탑이니까요. 오종록 PD 그 후에 잘 만나고 인사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전지현 씨의 본명이 왕지연이라는 것은 좀 팬이라든지 아니면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알 법하지만 그래 다시 한번 그녀의 본명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세월호 참사 때입니다. 그때 전지현 씨가 본명인 왕지현이라는 이름으로 1억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본명이 다시 한번 회자가 된 거죠. 근데 요즘 스타의 부모님들은 센스가 좀 넘쳐나셔서 예명 못지않게 본명을 아주 멋지게 지으셔서 그런 본명이 당당한 스타분들이 많으세요. 본명이 예명처럼 연예인처럼 너무 그래서 쓰는 사람들. 네. 그래서 풍문 퀴즈 또 갑니다. 네, 또. 풍문 퀴즈. 오늘 제가 진짜. 불러드리는 스타 이름 중에 과연 예명을 쓰는 스타가 누굴지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송세벽. 두 번째 최다니엘. 세 번째 고수. 네 번째 유연석. 다섯 번째 조정치. 여기서 고수. 고수 가고요. 조정치 같아. 자, 또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최다니엘. 최다니엘. 본명이야. 아니야 본명. 나 들어봤어. 최다니엘 돈명이라고. 고수 씨 왠지. 거의 다 고수 씨 안 이 되죠? 예명 맞죠, 느낌이? 야, 이거 지금 5명 중에 예명이 누구?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조정치. 조정치. 예.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4번 유연석 씨. 유연석 씨가 예명 유연석 한 표도 안 나왔는데 지금. 나머지는 다 자기 이름이에요. 아, 대박. 연석이 본명이 뭐예요? 유연석 씨의 이름은 안영석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예명처럼 눈에 띄는 본명을 가지게 됐을까요? 정말로 대단한 이름을 하나 꼽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최다니엘 씨입니다. 왜냐면은 6살 위에 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가지고 둘째 낳기를 거의 포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관 수술까지 하셨고요. 그런데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최다니엘 씨가 덜컥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게. 그렇죠. 이야. 그래서 하늘이 주신 아들이라고 해서 이름 붙인 게 최다니엘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주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남다른 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고수 씨 같은 경우는요, 이게 외자인데 물가 숫자를 써서요 주변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는 의미로 고수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치 씨 같은 경우는 아버지께서 좀 즉흥적으로 지으셨다고 하는데요. 원래 당시에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정치에. 진짜로? 그래서 이름을 정치라고 지으셨다고 했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누구보다도 연예인스러운 이름 아닌가요? 아니 그럼 동생들이나 뭐 형제들 이름도 있을 뭐 거예요. 사회에 관심이 많으면 조사회. 조경재. 조문아. 조경재. 뭐 조문아 좀 예술. 이상한데 조문아오라는 것 같고. 네, 실제로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일반인 분 중에 진짜로 그 국어 선생님 이름이 김수학 씨가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 중에 건축가 교수님인데 이름이 김노동 씨가 계시고 실제로 선생님 중에 이름이 재밌는 게 많아요. 이게 실제로. 아니, 근데 군인인데 이름이 대위 분이 대위. 있어요. 이대위. 오. 그래서 누가 농담처럼 위에서 윗부분이 이대위 하면 내 대위 이대위 그러면서 그랬던 경우가 있어요, 진짜로. 네. 대위. 맞아. 이병도 있어요, 이병. 네. 앞서 소개한 김성수 씨처럼 동명이인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스타들도 많다고 해요. 어떤 분들이 있죠? 저기 컬투에 이제 정찬우 선배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아이콘에도 정찬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BTS의 지민도 있지만 AOA의 지민도 있고. 같아요. 그죠? 또 박지윤 씨는 아나운서 가수. 그죠? 그러네요. 김태우 씨도 배우하고 G.O.D가 있고. 이민우도 있고. 그렇죠. 이민우도. 이민우도 신화미 이민우 있고. 그러네요. 연기자 이민우. 김수현 씨. 정말 많네요. 김수현 남자 여자 배우 있고 작가님 작가 중에 또 있고. 제가 그래서 맞네. 김수현 씨 같은 경우 제가 데뷔작 할 때 처음 봤었어요. M사의 김치치 스마일이라고 신구 선생님 나오는 거였는데 그때도 되게 잘생기고 목소리가 되게 컸어요. 김수현이라서 제가 본인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근데 김수현이 워낙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분이 있어서 뛰어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열심히 하면 되죠 하하하 그랬는데 웃음소리야. 이 특유의 웃음소리 있잖아요. 호탕한 느낌. 근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의 기준이 뭐냐면요. 초록창에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사람이 네. 제일 유명한 동명이인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누구도 김수현 작가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배우 김수현이 이제 먼저 검색이 돼요.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저는 예전에 조금 민망한 좀 약간 어떡하지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김정은 씨예요. 언제나 본인이 1등이었는데 이제 딱 치면 본인이 먼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저 이제 제 이름을 치면 다른 분이 먼저 나와서 다른 분이 조금 저 마음이 위에 있는 그랬는데 저 위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본인으로서 좀 애매한 거예요. 이게 뭐 싫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약간 의식 아닌 의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름 때문에 이분이 좀 고민을 하긴 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나라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동명이인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덕분에 연예계에서 최고의 인지도를 가지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검색어 순위에서 밀리고. 원래 김정은 이런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네. 북한의 뭐 1인자라고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김정은이 아니라 김정운으로 알려졌었죠. 김정운. 이게 왜냐면 그 김정일의 요리사, 일본인 요리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김정운이라고 말을 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 확실하진 모르지만 존재가 있고 김정운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일본 이제 언론에 갑자기 이제 김정은이라고 나오면서 북한은 이제 1인자로 일본 분이 그 발음이 좀 세갖고 김정운 이랬고. 추측을 하자면 일본 분들 발음이 김종운 이러거든요. 김종운. 그러니까 은이라고 못하고 그냥 운 이러니까 그런 줄 알겠죠. 배우 김정은 씨가 데뷔 연도가 1996년도거든요. 이 당시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있었다면은 자기 이름 대신 예명을 택했겠죠. 네. 근데 그 정도 그 1996년이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 중학생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편하게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동명이인이 그것도 너무너무 유명한 동명이인이 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연장자로 알고 있다. 그러면 몇 저쪽에서 살에서 바꿔야죠. 그렇죠. 예. 이름을 바꿔도 저쪽에서 바꾸는 게 맞지 않냐라고 농담을 던졌는데 사실 본인이 느끼는 그 심적인 불편함은요 그 이상일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말이 100% 장난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2016년 한 프로그램에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하필이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같은 이름이어서 이걸로 겪는 고충이 좀 상당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씨 같은 경우는 요 사항을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 부자 되세요,
나만 김정은입니다라고 적힌 그 화분 사진을 올렸는데 뭐 내 이름을 이렇게 써야지 몰랐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생활을 좀 즐기는 게 아닐까. 나만 김정은입니다. 나만 김정은. 아, 저거 안 쓰면은 북한에서 보낸 걸 수도. 그러면 큰일 나요, 저분이. 화분 받으신 분이 이상한 분일 수도 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졌을 때도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김정은 씨가 굉장히 쿨하게 이 상황을 또 즐긴 모습이었어요. 박수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북한 국무위원장의 손에 초콜릿이 합성된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과 함께 자자 이대로 쭉 이라면서 초콜릿 박수라는 글을 남겼어요. 응원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기도 한 거죠. 김정은 씨가 김정은의 초콜릿이라는 프로그램을 오래 했잖아요. 그 패러디였나 보다. 아, 그래서. 아니,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정말 흔해요. 맞아요. 정은이라는 이름이 여자 친구들 사이에서는 많이 있어요. 있는 한 발에 한 이름이거든요. 명 정도 꼭 네. 있어요. 저희 배우 이정은. 네, 저희 이제 학교 선배인데. 하만댁. 네, 하만댁. 있었어요. 맞아요. 일단 그 녹색 창에 김정은만 쳐도 9명이 뜹니다. 그래요? 9명이 떠요. 그러니까 그 누구죠? 그 요리사랑 결혼하신 김지우 씨 있잖아요. 탤런트. 네. 그분도 본명이 김정은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네, 네. 한 프로그램에서 이 그러니까 정은이란 이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몇 명 정도 될까요? 100명? 공부의 신이라서 자꾸만 문제를 내시네. 예. 숫자에 몇 약간 명이나 몇 명이죠? 일단 감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냐면 13,915명. 김정은이 다른 정은 빼고 김정은만. 김정은만. 우와. 김정은만 진짜 했을 많다. 때 13,915명이니까 어지간한 뭐 울릉도의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니까요. 북한에도 많지 않아요? 북한이 사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문제가 없겠다. 뭐냐면요. 못 쓸 것 같아요. 북한은 말 그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는 딱 한 명만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와. 나머지는 그 못 이름을 써요. 옛날 왕 이름 못 쓰듯이. 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제 김정일이 이제 자기 후계자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 네. 김정은으로 지정했을 때 그때 북한에 있는 모든 김정은의 이름을 다 개명시켜버렸어요. 야, 그럼 우리 옛날 왕이 했던 것처럼 최소한 이제 외자라도 쓰지. 그러면은 좀 나았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네. 북한에도 한 10,000명 이상이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자, 그런데 배우 김정은 씨처럼 북한의 고위 관계자와 이름이 같아서 고생한 스타가 또 있다고 하던데. 네, 어떤 예. 분인지 먼저 사진으로 한번 네. 보실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누구죠? 네,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죠. 김영철. 특별전선 예, 미국 국장이기도 가고 하고요. 네, 아, 저렇게 보니까 모르겠다. 이분과 같은 이름의 개그맨 김영철 씨가 1년 동안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노동당 부위원 겸 통일전선 네. 부장이면 맡으신 직책이 2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높은 거네요. 엄청 높은 거. 완전 잘 나가는. 북한에서. 네. 일단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던 그런 분이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예요. 김영철 씨랑은요 무대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김영철 씨도 위축되겠네요. 아니요. 이렇게 할수록 그분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뛰어넘으려고요. 김영철도 전 세계를 무대로 삼아서 그러네요. 여행 많이 다녀요. 일단 김영철 씨는 제가 볼 때 녹색 창을 10분에 한 번씩은 검색해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의 기사를 검색하려고 정말 스크롤을 끝없이 내렸다고요. 저분이 그 회담을 가진 다음에 그래. 너무 많은 기사를 쏟아지니까요. 유명인이고 핫 이슈일수록 위쪽에 검색이 올라오는데 아무리 열심히 따르릉이 아무리 울려도 저분을 북미 회담을 넘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생각해보니까 배우분 중에도 김영철 씨 있잖아요. 네. 이 두 분은 혹시 그 이름이 같아서 뭔가 힘든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꼭 이름이 같다고만 해서 힘든 일을 겪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개그맨 김영철 씨는요, 올 초죠. 그 배우 김영철 씨 덕분에 대상 수상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 인기상 같은 이렇게 뭐 가벼운 것도 아니고 대상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배우 김영철 씨가 2017년 K본부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한 포털 사이트에서 수상자 목록에 배우 김영철이 아니라 개그맨 김영철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K본부 2017년 연기대상을 검색하면 개그맨 김영철 씨 얼굴이 가장 먼저 보이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영철 씨가 자신의 사진에 있는 이 오류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유쾌하게 자신의 SNS에 올립니다. 이거 당분간 놔두시면 안 돼요. 혼자 얼굴 튀는 것 봐. 저기에 들어가 있어 영철이가. 천호진 선배님 옆에. 왜냐면 야, 대박이다.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그때 천호진 선생님하고 김영철 선생님이 공동 대상을 써주셨는데 김영철이 대박이다. 천호진 선생님 옆에 들어가 있는데 저거 웃기려고 한 걸까요? 저 어떻게 관계자가 상상도 못할. 야, 진짜 재밌다. 영철이는 저렇게라도 진짜 기분 좋을 거예요. 힘이 있네요. 대상을 받는 건데. 네, 별것도 아닌 걸로 쟤는 뜨거든요. 희한해요. 거기 있어요. 예. 또 이름 덕분에 대상 말고 또 다른 것도 받았다던데요. 개그맨 김영철 씨가 이름 덕분에 무려 30억짜리 고급 주택을 30억짜리 고급 주택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받았다고요? 아니 30억짜리 주택을 받았다고요? 부자네 그요. 이름 때문에? 토해야지. 네, 맞아요. 돌려줘야죠. 토해야죠. 그래서 연기상을 뺏긴 것처럼요. 주택도 다시 뺏겼습니다. 그래야죠. 어디다 뺏은 거죠? 그래야죠. 지금까지 들었던 이름값 중에서 가장 속상한 일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신문 기사에 났었던 일이에요. 2013년도에 개그맨 김영철 씨가 서울 성북동에 위치한 30억대의 성북동 고급 주택을 낙찰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제를 모았는데 사실 김영철 씨 데뷔 연도를 생각하면 1999년도니까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CF를 찍었으면은 가능한 금액일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다들 굉장히 놀라워했었죠. 이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김영철 씨가 자신의 SNS에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방금 검색 사이트에 김영철 단독주택이 떠 있어서 굉장히 놀랐다. 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30억이 없습니다. 라고 해명하는 글을 올렸어요. 아니 김영철이라는 이름 자체가 물론 흔하게 굉장히 흔해요. 그런데 낙찰자 이름이 김영철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해프닝이 생긴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이름만 갖다고 쉽게 그렇게 기사가 나진 않는데요. 저도 이걸 알고 보니까요. 진짜 오해할 만한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은요. 하필 그 주택의 경매가 이루어진 날 경매 사이트의 한 직원이 김영철 씨와 우연히 마주친 겁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만났으니까는 두 사람이 또 자연스럽게 경매에 관한 얘기를 막 또 주고받았대요. 아마 김영철 씨도 그쪽에 좀 관심이 있진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낙찰자 이름으로 김영철이 딱 뜨니까 이 직원 입장에서는요. 아까 왔던 김영철 씨가 낙찰을 받았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김영철이 왔었으니까 거기에.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 주고받았으니까.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었네요. 근데 김영철 씨는 거길 왜 간 거예요? 해피에 참 정말 많이 다녀요. 많이 다녀. 일단 이때는 경매에 관심이 있었나 봐요. 주변 연예인들이 경매를 통해서 집을 사는 걸 보고 경매를 통해서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경을 하러 간 건데 정말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그날 하필 김영철 씨와 동명이인인 김영철 씨가 이 고급 주택을 낙찰을 받은 거죠. 그래서 김영철 씨는 정정 보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잠깐 행복했었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잠시나마 30억대 주택의 주인이 된 기분을 만끽했다고 해요. 이거랑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실제로 기사까지 났던 거였는데요. 지금은 잘 살고 계신 분인데 이보영 씨가 예전에 박지성 씨랑 열애설이 난 적이 있어요. 실제 기사가 났어요. 당시 지성 씨와 보영 씨가 사귄다는 소문이 막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가 박지성, 이보영으로 난 거예요. 하지만 지성, 이보영의 결혼이었던 거죠. 이게 기사까지 났었으니까. 네. 소문도
너무 소문도 너무 많이 나고 뭐 이렇게 일명 그 지라시라고 하잖아요. 거기에도 나고 모두 다 믿고 있었는데 이게 반전인 거잖아요. 본인들도 되게 조금 긴장했었다고 해요. 예. 아, 그러니까 박지성은 나 이 사람 만난 적도 없는데 그럴 수 있었겠다. 박지성 씨는 그런 오해를 또 한번 받았던 게 김혜수, 유해진 씨 만날 때 박지성, 김혜수 씨가 만난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두 분이 좀 외모가 닮아서 실제로 그래서 영국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그쪽에는요 박지성 씨 사진에다가 네. 유해진 사진 올린 적도 있어요. 네, 맞아요. 진짜? 그들이 볼 때는 이제 동양이니까 좀 비슷하게 느껴졌겠죠. 박지성 씨가 그런 일 많이 당하시네요. 네, 이제 조금 약간 또 다른 분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시상식 때문에 전현무 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전현무 하면 요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요. 한혜진. 네. 일단 우선 제가 전현무 씨를 딱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보통은 전현무 씨 그 전에 만날 때는 프로그램 뭐 해요라고 물었는데 요즘에는 결혼 언제 해? 이거부터 묻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약간 두 사람이 너무 프로그램 내에서 알콩달콩하기도 하고 결혼 정년기이기도 해서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분명히 숨겼을 거야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를 툭 던졌더니 그걸 정말 믿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일단 잘 만나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당분간은 결혼 계획은 없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는 약간 진지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그냥 잘 만나고 있다라고 근황을 정했고요. 그 모델 그 한혜진 씨가 신인 시절에 좀 어렸을 때 갑자기 전화 한 통이 뜬금없이 옵니다. 잡지사인데 페이를 돌려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열심히 일하고 받은 페이를 돌려달라고 하죠? 이게 결국 이름 때문입니다. 그 배우 한혜진 씨에 가야 할 돈이 모델 한혜진 씨한테 간 거예요. 예. 근데 본인도 다 이제 처음에는 돈의 액수를 이렇게 체크해 보잖아요. 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왔을 때 와, 이제 내가 인정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모델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이 몸값이 바로 현재 위치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흐뭇해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잘못 입금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럼 참 민망한 상황을 겪고 난 다음부터는 한혜진 씨가 굉장히 습관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꼭 모델이라는 거를 꼭 붙인다고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예방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배우 한혜진 씨가 모델 한혜진 씨랑 헷갈려서 받았던 어떤 고충이 있지 않을까요? 같은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배우 한혜진 씨도 그런 불편을 좀 겪었다고 하는데요. 하필이면 두 사람이 또 같은 피부관리실에 다녔나 봐요. 예약할 때 혼선이 오기 때문에 배우 한혜진 씨도 예약할 때 반드시 배우 한혜진입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신경 쓰이죠. 예. 같은 혜진이니까. 예. 자, 동명이인 스타분들이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동명이인 다른 사람 때문에 고충을 겪거나 그런 일 때문에 주변에서 웃지 못할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훈훈한 얘기 하나 좀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랑 또 동명인 이제 개그맨 화상고로 했던 박상철 씨라고 있습니다. 제 동기인데 이제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가 이제 그 방송국에서 했던 출연료가 여기로 들어간 거죠. 개그맨 박상철 씨가. 그래서 내가 출연도 했는데 막 돈이 들어서 너무 기뻤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돌려드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가 너 용돈 써라. 정말? 예. 진짜 훈훈하다. 용돈 써라. 그래서 그거를 쓰고 그 개그맨 박상철 씨가 너무 고마워서 정말 노래방 가면은 무조건만 부르고 실제로 그리고 개그 코너도 무조건만 부르는 거죠? 무조건이라는 코너를 짰었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로 이 얘기 하더라고요. 박상철 씨가 방송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야, 근데 쿨하다, 박상철 씨. 그걸 써라. 이야. 저는 제 이름이 되게 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 주변 지인분들이 소영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냈는데 저한테 잘못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남자분이 새벽에 소영아 오늘 즐거웠어. 집에 조심히 들어가. 이렇게 온 거예요. 난 집에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답장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다음날 잘못 보낸 것 같다. 그랬더니 엄청 민망해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흔하다 보니까 조금 배우인가요? 그런 그런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체리나 씨가 갑자기 전화 오더니 가인아 언니야 그러는 거야. 갑자기
다시 본 거예요. 체리난데? 얘가 갑자기 나한테 반말하고 언니야? 그러게 에? 그랬더니 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연인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내가 언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저랑 동명 이인인 어떤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한테 전화한다는 게 저한테 걸고 언니 무릎 꿇었잖아요. 언니 제가 누굴 찔러줬습니다. 그래, 일반인 김가연한테 전화한다는 게. 그랬던 적이 있네요. 저도 박송이라는 이름이 거의 없는데 얼마 전에는 의사 박송 씨를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나보러 그러더라고요. 송 씨,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진짜로. 같은 이름인데 사회 안에 나면 안 돼요.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책임감을 느꼈어요, 난. 정말 이름이 중요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시다가 중간에 이름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요즘 이 개명이 좀 법적으로 쉬워졌잖아요. 네. 많이들 바꾸시는데 한번 붐이 일은 적이 있어요. 기사도 난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40%가 넘는 시청률을 올린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이 있어요. 네. 김선아 씨의 인생작인데 그 안에서도요. 김삼순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싫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여줘요. 근데 이 드라마에 나왔던 내용처럼 실제로 이렇게 개명을 하고 또 하려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잘 된 스타들도 있습니다. 먼저 한 명 딱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5월 이제 결혼식을 올려서 화제를 모았던 장신영 씨. 예. 장신영 씨의 개명 전 본명이요. 장신자입니다. 아, 신자 씨예요. 학창 시절에는 놀림받았던 얘기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된 거죠. 네. 그래요. 이게 자가 붙는 거는 사실 우리 아까 엄마들. 말씀드린 할머니 네, 엄마, 그 세대의 이름인데 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됐나요? 네, 장신영 씨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신자. 네, 장신자라는 아, 좋은 신사가 되어라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뜻을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신영 씨가 어렸을 때부터 흰자, 노른자 뭐 이런 유형의 별명이 너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키 큰 사람, 장신자.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장신영 씨가 미인대 출신이라고 하는데 혹시 미인대에도 장신자로 맞아요. 나오셨나요? 맞아요. 맞아요? 오. 아, 미인대 출신이시니까. 네, 아. 같은 춘향 아, 출신이에요. 맞아요. 네, 같은 춘향 출신이고 학교도 같아가지고 네, 네 학교도 같고 그래서 저 나오는데 밑에 그 수상자 이름 밑에 보면은 장신자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네, 사실 배우 장신영 씨는 연예계 쪽에 전혀 관심이 없던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학창 시절에 이 장신영 씨의 미모를 눈여겨본 선생님이 너 선발대회 한번 나가봐라 했던 거죠. 그게 2001년이고요. 19살의 나이에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그때 당시에 지금 미모 보셨잖아요. 6위에 해당하는 현에 입상을 해서 연예계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저 때를 딱 보면 그냥 장신자라고 그냥 나왔잖아요. 아마 지금 이름이 장신영으로 바뀐 걸 봐서는 그때까지는 그냥 뭐 미인대를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장신영 씨는 진짜 하나도 안 고쳤네요. 아, 너무 그대로네요. 예쁘다. 2등 했어요, 2등. 예? 전 2등 했어요. 예, 알겠어요. 안물. 뭘. 예. 안구. 6등, 2등. 자, 미인대를 하면서 뭐 이름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혹시 저 장신자로 나가고 나서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장명서 가서 바꾼 거 아닐까요? 예. 놀랍게도요. 장신영 씨의 이름은요. 자, 미인대를 하면서 뭐 이름에 대한 고민이 생겨서 이렇게 혹시 저 장신자로 나가고 나서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장명서 가서 바꾼 거 아닐까요? 예. 놀랍게도요. 장신영 씨의 이름은요. 탤런트 이광기 씨가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네, 광기 형님이. 이 춘향 선발 대회 당시에 이광기 씨가 딱
보고 눈에 띄어서 이제 장신영 씨가 캐스팅이 된 건데 그때 이름을 정하는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게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중국 진출을 염두에 두면 옥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좋겠다. 그래서 장옥필, 장신옥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런데 빼고 장신영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개명이 정말 중요한 게 장신영 씨는 개명 이후에 일이 술술 잘 풀려서요. 2002년에 드라마 해 뜨는 집으로 단역 데뷔를 했는데 이후에는 바로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해서 계속 공백으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네, 최근에도 남편 강경준 씨와 아들이 함께 야구장 데이트를 하면서 단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배우 장신영 씨인데 뭐 이름도 개명했겠다. 이제는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얼마 전 CF에서 이렇게 두 분이 나오는데 정말 선남선녀예요. 너무 잘 어울려요. 예. 개명한 아이돌이 또 있다고 하던데요. 네, 2010년이죠. 그룹 인피니티로 데뷔해서 많은 소년 팬들의 마음을 훔친 사람이 있죠. 호야 씨인데요. 호야 씨의 본명은 이호원 씨예요. 근데 알고 보니 이 이름은 호야 씨의 두 번째 이름이라고 합니다. 바로 개명을 한 거죠. 연예계에 데뷔하면서 개명을 한 거라면 개명한 이름으로 활동을 했을 텐데 활동은 또 예명으로. 예명으로. 네. 대체 어떤 사연이 있으신 거죠? 자, 일단 호야 씨가 개명을 하게 된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개명을 한 원인, 그 배경에는 한 스타가 또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호야 씨를 개명하게 만든 스타는 바로 강호동 씨라고 합니다. 호동 씨하고 뭐 두 분이 어떤 연관이 있죠? 뭐 가족입니까? 친척? 사촌? 아 진짜 웃긴다. 생각만 해도 웃긴다. 근데 전혀 안 혹시- 닮았는데? 혹시 호야 본명이 혹시 진짜? 호동이냐? 호동이에요? 맞아요. 아 대박. 이쯤 되면은 뭐 이제 여기도 호동이에요? 딱 봐도 DNA가 섞이지 않은 건 아실 테고 이미 사진을 보시면 개명 전 이름이 호동이었어요. 왜냐면은 부모님께서 호동왕자에서 따와서 호동을 붙여주셨는데 좋은 이름이죠. 사실 강호동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 호동이라는 이름이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이상한 건 아니고 좀 뭐랄까 웃기게 좀 느껴지지 않았을 건데 호야 씨가 9살 때 그때 강호동 씨가 오늘은 좋은 날에서 행리마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보 연기였잖아요. 그럼 호동하면서 매일 동네 어른들한테 혼나고 이런 이미지니까 그때부터 워낙 호야 씨가 놀림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름을 이호원으로 개명을 하게 됐다는 거죠. 네. 훗날 호야 씨는 한 방송에서 강호동 씨를 만나요. 그러면서 자신이 개명을 하게 된 이 일화를 소개를 해주는데 강호동 씨의 반응이 나 때문에 이름을 바꾼 거냐. 뭔가 좀 짠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개명 전 이름은 숨기고 싶은 과거일 수도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응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이름을 늦지막히 개명을 하셨어요. 개그맨 선배님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개명한 이름이 수희 씨. 김수희 씨도 아니고. 김수희 씨는 아니고요. 성이요, 앞에 성. 성이 특별하세요. 성이 나오면 바로 아는군요. 예, 성이 팽. 팽하면 알죠. 알겠잖아. 대한민국 연예인 한 분 아니에요? 예. 팽현숙 씨. 그렇죠. 홍수희 씨로. 예. 저희는 맞죠? 팽현수이라는 이름이 네. 더 확 와닿는데 왜 이름을? 바로 올해로 데뷔 33년 차 개그우먼 팽현숙 씨입니다. 팽현숙 씨는 얼마 전 자신이 모름지기 수와 기쁠 희를 써서 팽수희로 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활동하신 세월이 이렇게 33년 정도면 거의 제 나이랑 비슷한데 이 정도로 활동을 하셨는데 갑자기 개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개명하게 된 이유를 들어보니까 조금 서글픈 마음도 들더라고요. 팽현숙 씨는 사실 개그우먼으로서 최고의 전성기 그 시절에 최양락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선택했죠. 그리고 출산 후에 다시 방송 복귀를 꿈꿨는데 제대로 잘 풀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점 사업도 했지만 이마저도 잘 되지 않았었고 그래서 아주 답답한 마음에 유명하다고 하는 도사가 있어서 찾아가 봤더니 이름을 바꿔라. 라고 조언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이젠 도사가 시키는 대로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개명 후에 행사도 많아지고요. 방송도 스케줄도 뭐 잡히고 또 사업도 승승장구하면서 아주 바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수희, 팽수희라는 이름이 뭔가 조금 더 여성스럽고 좀 예쁜 느낌이 있는데 네. 남편 최양락 씨도 이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수희, 팽수희라는 이름이 뭔가 조금 더 여성스럽고 좀 예쁜 느낌이 있는데 네. 남편 최양락 씨도 이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예. 현승이가 왜냐- 좋아서 결혼했는데. 예.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상의를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바꾸고 나서도 딱히 바로 말을 해주지 않은 거예요. 약간 그런 서운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뒤늦게 최양락 씨가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서 최양락 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과 상의도 없이 이렇게 이름을 바꾸냐. 남편을 안 바꾼 게 천만다행이라면서 약간 화를 내셨다고 해요. 네. 근데 왜 그런데- 그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여자가 나 남편한테 나 머리 좀 자를까? 남편 100% 못 자르게 하거든요. 진짜 약간 이런 느낌 있어요. 내 그래도 그거하고는 또 아니 다르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일단 못하게 하니까. 요즘 그 웃겨요. 근데 어쨌든 그 우리 팽현수 씨가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름을 바꾸면 사실 주변에서 많이 불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에 자꾸 이렇게 기운을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러면 우리 팽수희 씨라고 네. 계속 불러드려야 되겠는데요.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팽현숙님께서는 연예계 생활을 꾸준히 이 이름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인할 때는 이제 팽수희로 사인해 준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들어오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 그 팬들도 돈을 좀 벌어라는 의미로 사인을 그렇게 팽수희로 써준다고 합니다. 팽수희로 개명을 하시긴 했지만 사실 팽현숙이라는 이름이 한 번 들으면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 네. 임팩트가 있는 이름인 것 같은데 팽현숙 씨처럼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독특한 본명을 가진 스타들도 있죠. 네. 저는 생각나는 게 배우 류수영 씨가 아닌가 싶은데요. 류수영 씨 네. 본명이 뭐? 류수영 씨가 사실 얼굴만 보면 굉장히 젠틀하고 네. 세련된 이미지 엄청 미남이신데 네. 본명이 반전입니다. 아. 어남선 씨. 어씨세요? 어씨입니다. 선장 이름 같다, 선장 이름. 그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에서 돌림자를 써서 이렇게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사촌 중에는 어동선, 어북선 또 있다고 해요. 거북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선자 돌림인가 봐요. 그러니까 남자 동서남북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이렇게 선자 돌림으로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고요. 또 재밌는 거는 아내분이 배우 박하선 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부부가 선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어선 남선. 네. 아, 남선 하선. 하선.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이 남선 씨 운명적인. 누나는 지선이에요, 이름이. 아, 아, 지선은 잘 어울려요. 오. 그래요? 근데 이분들하고 같은 패밀리인 것 같은데 저희 선배 중에 KBS PD님 한 분 계셨었는데 수선입니다. 어수선 감독님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로. 진짜 있어요? 저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어수선 PD님. 네. 왜 하필이면 어수선해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렸을 아니 왜 때도 어수 계속 이름을 왜 부모님이 어수선해 하냐고요? 좋은 의미겠죠, 수선이. 야, 근데 성이 절대 이제 잊혀지지 않는다. 어가시니까. 어가니까. 야, 실제로. 네. 여배우 중에 누가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외모인데 이름이 정말 남성적이고 씩씩한 이름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황신혜 씨요. 황신혜 씨. 네, 황신혜 씨 본명이 황정만입니다. 맞아, 황만. 네, 황정만이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아들을 보려고 지은 아이고. 이름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남동생을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황신혜 씨 본인이 이 황정만이라는 이름 때문에 생활할 때 좀 불편한 점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은행을 방문했는데 직원이 본명을 부르면서 혹시 아버님 성함이냐라고 물어봐서 굉장히 당황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화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황신혜 씨의 지금 이미지와는 황정만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멋있지만
황신혜 씨의 지금 굉장히 좀 도시적이고 뭐랄까요 이런 이미지와는 좀 안 어울리긴 해요. 다른 것 같긴 예. 해요. 네네. 이게 결국 다 남아선호소상이 만들어낸 잔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원조 차도녀도 세련된 이미지가 굉장히 돋보이는 심혜진 씨의 본명이 네. 심상군. 이게 심상군. 그렇죠. 아들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는데 언니 이름은 심성군, 둘째 언니 이름은 심명군. 다 이렇게 다 군이 들어가네요. 문자가 들어가죠. 어떻게 해도.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차도녀 이미지의 차예련 씨, 주상욱 씨와 결혼하신 예. 이분도 차예련이란 이름이 성까지 다 가명이에요. 이분이 워낙 뱃속에 있을 때 태동이 강해서 남자아이라고 확신을 하고서는 딱 낳았는데 딸이 태어난 거죠. 그래도 남자아이처럼 씩씩하게 자라라고 이름이 박현호. 이게 본명입니다. 무슨 현호. 핸드볼 선수 같죠? 여자 박현호. 이름. 야. 예련이 본명이 박현호예요? 네. 처음 알았네. 그래요. 네. 태연 씨 잘 아셨어요? 너무 친한데 맨날 예련아 했지. 현호야라고 딸들에게 현호야라고. 불러주세요. 오늘 전화 한 통화 남겨야겠어요. 뭐 멀리서 찾지 않아도 강원래시요. 위 강원도, 아래 강원미, 도레미. 진짜요? 그거예요? 네, 맞아요. 강원도 강원래 강원미? 예. 음악 집안이니까 집안이죠. 도레미네. 네. 이 아이들 이름에도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조카나 어린이들 보면 태어난 연도별로 유행하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이게. 그래서 요즘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가서요. 준서야라고 부르면은요. 한두 명 정도는 네 하면서 손을 든다고 해요. 자, 여기서 준서라는 이름 하면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준서! 있어. 경서! 가을동화! 가을동화. 가을동화 송승헌 씨. 송승헌 씨의 이름이 가을동화에서 준서였는데요. 이 드라마가 2000년 드라마거든요. 정확히 18년 전이에요. 그때 태어난 애들이 지금 18, 19, 고 2, 3이거든요. 결국 뭐냐면은요. 이때 드라마 시청률이 42%가 넘었거든요. 여기에 빠져서 봤던 분들이 이걸 보면서 태교도 했겠죠. 아유, 준서야 하면서 이렇게 준서처럼 이렇게 살아라. 계속 태담을 들려줬던 분들이 아들에게 준서란 이름을 붙여줬고 지금 고등학교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또 맞는 게요. 2002년에 최고의 인기 드라마 겨울연가에서의 네. 주인공이 최지우 씨가 맡았던 유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또 2004년에는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여기에서 임수정 씨의 역할인 은채라는 이름이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그리고 2010년에는 시크릿 가든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현빈 씨의 주인공 그 이름이 주원이었는데 역시 이 이름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오늘 풍문으로 들어쇼에서는 스타들의 이름에 얽힌 다양한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얻은 결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연예인들의 생명은 뭐 이름값 한다 이런 얘기 따르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름 하나에 많은 고민과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개명을 했거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예명을 고민했던 많은 스타분들이 자신들의 기대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풍문으로 들어쇼는 다음 주에도 더욱더 궁금한 핫 이슈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